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누구에게나 위기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또는 사고, 실업, 재해 이런 이유 때문에 각종 위기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여기에서 생계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료비, 치료비 많은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에 맞지 않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위기 사유가 애매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상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분들은 정부 지원 제도가 아닌 민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민간 영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큐베이팅이라는 사업입니다. 자, 여기 이랜드 인큐베이팅 홈페이지에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을 보시면 인큐베이팅 사업은 각종 위기 상황, 그러니까 질병이나 실업, 재해 이런 이유 때문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가정, 이런 분들에게 재정, 그러니까 현금을 드릴 수도 있고요. 물품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듯이 각종 위기 상황에 있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요. 개인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청하고 싶어도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이랜드 인큐베이팅 사업 신청하시고 싶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여기에 있는 해당 공무원에게 이랜드에서 실시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의 대상자를 발굴해달라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이랜드 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발굴, 그러니까 내가 대상자다라고 해서 발굴할 수 있도록 추천을 요청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대신해서 신청해주면 전문가 심사 그리고 현장 심사를 통해서 현금 지원을 할 것인지 물품 지원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지원을 진행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은요, 각종 사유들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등을 당한 경우도 있고요.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실직했거나 사고, 사업 부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가족의 소득 상실로 자녀의 초, 중, 고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때,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서 공통사항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다른 기관의 긴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정, 그러니까 계속 지원을 신청해봤지만 정부로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은요, 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치료비는 수술비,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건강검진이나 미용, 성형, 정신과 치료, 희귀질환, 만성질환 치료비는 제외되고요. 치과 같은 경우에는 교정 치료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미 납부된 치료비나 미납된 부채성 치료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생계비는 생활비, 그러니까 식료품비, 교통비, 의복비, 공과금, 자녀 공교육비 지원받을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 부채 이자나 원금은 제외되고요. 사교육비도 제외됩니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이 불가합니다. 주거비는요, 월세, 임시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전세임대보증금이나 전세임대료 이자는 제외되고요. 무허가주택의 개보수, 이사 비용도 제외됩니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이때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치료비는 개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생계비, 주거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치료비와 생계비, 주거비를 모두 합치게 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정 지원 기본 원칙을 살펴보면요, 사각지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현재 발생한 위기 상황 때문에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황, 그리고 절박한 위기 상황의 대상자를 지원해 드린다 하는 내용인데요. 다만 여기에서 사각지대 대상자, 그러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했지만 탈락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자립 자활 초점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지원을 통해서 삶의 변화 또는 자립이 기대되는 가정을 지원해 드리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만성적인 문제, 대상자의 자립 의지나 지원 이후 변화가 미미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장 방문 원칙인데요.
있는데요.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의 가정을 재단 직원 또는 현장 간사가 100% 방문한 다음에 지원해드립니다. 전문위원 심사의 원칙인데요. 지원을 신청한 대상자의 지원 여부를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지원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지원 방법, 이런 적절성 여부를 전문위원회 자문을 근거로 산정합니다. 단기 지원 원칙인데요. 원칙적으로 한 번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치료가 지속될 경우에 최대 6개월까지 분할해서 지원해드리고요. 지원이 종료되면 같은 사유로는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가정 단위 지원 원칙인데요. 지원의 혜택 범위를 가정 단위로 산정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를 신청하시든 주거나 생계 교육비를 신청하시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군, 구청, 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종교기관, 학교, 병원 이런 곳에서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군, 구청, 주민센터 이런 곳에서 이 내용을 모른다면 이랜드 인큐베이팅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시고 내용을 안내해 드리면 주민센터에 있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이랜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기가정 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먼저 확인부터 하시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런 민간 영역의 위기가정 지원 사업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면 이 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겪는 각종 위기 상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 사업도 있다 하는 내용 꼭 기억해 두셔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민간 영역에서의 지원 사업도 잘 활용하셔서 내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 잘 헤쳐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